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되고 또 식이질환 진단하는 데도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모르고 있는 분들도 또 계시거든요. 부모들은 내 아이만이 아니라 또 다른 아이와 그 부모를 위해 열심히 자료도 만들어내고 있다. 엔젤만 모임을 결성하는데 주춧돌 역할을 한 건 은비 엄마다. 20살이 넘은 은비가 태어났을 때 국내에서는 은비의 병을 진단할 수 없었다. 일본에 가서야 은비의 유전병을 알게 됐다. 그 어떤 유전병을 알아도 은비는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딸이다. 일본에서 척추 측만증 수술을 한 은비에게 재활승마는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평형 감각을 키워주는 치료다. 어렵게 수소문해서 이곳을 찾을 수 있었다. 아이의 병명도 모르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던 때 어쩔 수 없다 싶은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에 가서 다른 세상을 봤다. 장애가 있더라도 최대한의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보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이 아이를 좀 수술시켜서 나중에 내가 없더라도 뭐 시설에서 살면은 좀 더 편하게 사는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다가 거기서 보니까 아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아이가 우리가 같이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치료를 갖다가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계속 하게 되고 하면서 아이가 조금씩 좋아지고 발달되는 모습을 보니까 다시 거기서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은비 부모는 아이의 유전병이 꼭 나 때문인 것 같아 숨기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 병을 드러냈을 때 편견을 가진 사람보다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됐다. 은비 엄마의 목표는 하나다. 유전병으로 인해 장애를 가진 은비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아침 6시, 유한욱 교수는 가장 먼저 출근해 병원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을 한다. (10년) 넘게 해온 아침 운동을 유 교수는 하루도 빼먹지 않았다. 감수성 예민하고 혈기왕성하던 유 교수도 언제 세월이 갔는지 50살을 훌쩍 넘겼다. 나이를 이기는 장사는 없다고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유전병 아이들 진료를 할 수 없다. 그의 진료의 시작은 공부다. 7천여 종이나 되는 유전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법을 찾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침 8시 30분, 유한욱 교수는 곧장 컨퍼런스에 들어왔다. 유전체 연구센터 소속 의사와 연구원들이 매주 모인다. 지난 2001년부터 유 교수는 보건복지부 지정 선천성 기형 및 유전질환 유전체 연구센터의 총책임자로 연구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인 유전질환에 대한 유전자 연구와 유전자 질환이 발생하는 병인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한창이다. 간경변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는 윌슨 C병의 경우 220여 가족에게 유전자 진단을 했다. 유전자들이 케네디 진으로도 아마 포함시켜서 보시면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유전자 이상이 발병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 연구는 물론 유전병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 키트 개발도 함께 진행 중이다. 만약에 한국이나 이런 좀 더 호모지니어스한 파트 컨퍼런스로 끝이 아니다. 몇 배 정도 증가됐나? 연구원들 각자가 맡은 연구에 대한 검토도 교수의 몫이다.
네, 3배 정도는 아니고 한 2배 정도는 이제 시사토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름펜차는 제가 2번밖에 한 번 깔고 그래서 편편했고요. 근데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이곳에선 전국에서 의뢰되는 유전자 검사와 효소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희귀질환 유전자 데이터도 구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ALS를 한번 시퀀싱 해보는데 진짜 3등 미만이고 확보하고 있는 유전자 데이터만도 약 5천 명 분량이다. 이제 유전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이 교수의 목표다. 그건 환자들의 애타는 소망이기도 하다. 환자 자체가 이런 연구를 하게끔 우리한테 동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미 이게 너무 희귀한 병들이기 때문에 뭐 이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룹들도 적고 사실은 그래서 또 뭐 환자들도 그런 요청을 많이 하고 어떤 환자들은 본인들이 이 뭐 자녀가 사망했다든지 그걸 부검을 맡기시고 이런 병을 연구해달라고 이제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연구비도 제한적이고 또 이제 한 질환에 이렇게 집중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병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동시에 여러 가지 병들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죠. 사 년 전 이칸이의 가장 큰 고민은 땅꼬마로 불리던 작은 키였다. 중학교 3학년이 된 지금 이칸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크다. 일곱 살 때 뇌종양 수술로 뇌하수체가 손상돼 키가 자라지 않았다. 하지만 유 교수의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한 해 10cm 이상 쑥쑥 컸다. 뇌의 앞부분에 있는 뇌하수체는 인체의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곳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성장판을 자극해 키를 크게 한다. 뇌하수체에서는 성호르몬도 분비해 사춘기에 성징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생식기가 발달하고 성적 특성을 뚜렷하게 한다. 그런데 뇌하수체와 그 주변에 종양이 생겨 제거하거나 그 기능이 저하된 경우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긴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저신장,